안녕하세요. 세계 주식 일주 매주 월요일 이 시간 점심시간 함께하는 세계 주식 일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좀 찾아왔는데 오늘은 먼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세계 주식 여행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렇게 점심 식사 시간에 다소 좀 갑갑해 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좀 더 주식 투자 긴 우리의 투자 생활 앞으로를 위해서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으로 세계 주식 일주를 좀 준비해 봤었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실제로 좀 여행이 가능해졌듯이 이제 방구석 여행은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사실 이건 핑계고요. 다음 주부터 토마토TV 조금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세계 주식 여행은 또 여기에서 살짝 쉼표를 찍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리고 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들 그리고 또 지식의 축적은 또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주식 일주 그 마지막을 장식할 곳은 어디일지 여러분들이 오늘도 좀 도와주셔야 돼요. 생각해보면은 한 20개국 정도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좀 들여다봤습니다. 비슷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정말 이런 나라도 있구나. 미얀마 같은 경우는 상장된 기업이 4곳밖에 없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이 각국의 증시 얘기에 상당히 좀 많이 놀라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깨우쳐 갔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을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시간까지도 여러분들의 집단지성과 함께 30분을 좀 알차게 꾸려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행에도 빠지지 않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계시죠? JD 김님 오셨어요. 지구 한 바퀴를 거의 돈 것 같다고. 재료도 고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제가 다음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막 이쪽까지 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허걱대면서 열심히 좀 준비를 했었는데 미국, 중국 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정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증시를 막 준비를 하느라고 약간은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직 저희 열차 출발 안 했습니다. 아직 TV로만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컴퓨터로만 보고 계신 분들 인사 좀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행도 여러분들 손잡고 좀 가려고 합니다. 야호님도 하이 하셨어요. 오렌지님 이렇게 좀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노자성님 이렇게 서로 자주 게시판에서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안부도 나눠주시고 그렇잖아요. 원래 여행도 친한 사람들끼리 가야지 더 재밌습니다. 태리님도 이렇게 또 글 남겨주셨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보고만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해 주시는 동안에 저희 퀴즈 풀어보면서 또 어떤 국가로 떠날지 예고편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닌데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여름 휴가는 비행기표 끊으셔야죠. 백신 보급도 점차 빨라지고 이제 뭐 국내에서도 여행들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방구석 여행을 이제 살짝 접어두시고 실제로 여행들 많이 다니셨으면 해요. 저도 그렇고요. 첫 번째 힌트부터 나가겠습니다. 오늘 떠날 국가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는 동화 힌트입니다. 이거 돈키호테입니다. 돈키호테. 돈키호테에 대한 사포하고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돈키호테,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그의 조수, 산초입니다. 돈키호테라는 이 동화의 배경이 되는 국가는 과연 어디일까요? 약간 좀 어렵죠. 돈키호테에 대해서 지금 좀 준비를 하면서 다시 좀 내용을 찾아봤더니 이 돈키호테라는 사람은 기사와 관련된 그런 글을 너무 많이 읽다가 약간의 정신에 이상이 생긴 그런 캐릭터였대요. 그래서 각종 기이한 행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동화 속에서 담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늘 놀랍니다. 퀴즈를 드리자마자 이렇게 정답을 뿅 하고 맞춰주시면은 제 두 번째, 세 번째 힌트는 늘 무색해져요. 여러분들을 너무 정말 이렇게 함께 할 때마다 저도 좀 놀라거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약간 좀 겸연쩍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키호테의 배경이 되는 국가를 오늘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맞춰주고 계시네요. 다음 두 번째 그럼 힌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동화 힌트입니다. 오늘은 동화 힌트가 좀 많아요. 지난 지지난번 시간에는 뭐 기업과 관련된 힌트도 많이 드렸고 각 국가 보면 이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JD 김님 북한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세계 주식 일주에서 북한도 한번 다루고 싶었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 대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각종 이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네요. 돈키호테예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고. 제가 스페인어는 전혀 모릅니다. 문외한이어가지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돈키호테 돈키호테 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돈키호테라고 이렇게 또 써주셨네요. 네, 바로 또 이런 얘기는 흡수를 해야죠. 두 번째 힌트 나가고 있는 것은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인데 영화로도 있고 저는 어렸을 적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이거 TV에 만화 방영했었거든요. 여기에는 마스크 오브 조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쾌걸조로라는 게 더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쾌걸조로 꼭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영웅처럼 나타나서 이 마스크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G자, Z자 이렇게 그리면서 뭔가 클라이막스를 좀 쓰는 한 30분짜리 만화인데도 늘 평일에 학교 갔다 와서 그런 만화 보는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쾌걸조로, 이 만화의 조로는 늘 굉장히 좀 잘생기고 멋있는 왕자님처럼 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영화나 만화 그리고 뭐 뮤지컬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문화계에서 소재로 좀 활용이 되는 이 쾌걸조로, 조로 시리즈. 조로도 바로 이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배트맨이라고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쾌걸 춘향은 기억나는데 하셨는데 저도 이거 드라마 봤던 기억이 있어요. OST가 굉장히 좀 유명하다고 지금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응급실이라는 OST로 갑자기 좀 얘기가 딴 데로 새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조로와 관련된 국가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힌트예요. 건축물. 한 번쯤 그림을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유럽 여행 떠나보신 분들은 이곳을 빼놓지 않고 늘 가실 겁니다. 굉장히 좀 유명한 건축물이고 저도 실제로는 봤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국가 얘기하면은 그 건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지막 힌트로 좀 달아봤습니다. 다들 이쯤 되면은 좀 알고 계실 텐데 게시판에는 처음에 제가 돈키호테 이거를 딱 펼쳐드렸을 때부터 이미 정답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의 정답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유럽 지역이고요. 마지막 힌트에서 제가 유럽 지역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기 아시겠어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떠나볼 예정인데요. 물론 안 한 국가들이 훨씬 더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뭔가 제가 가본 국가 중에서 소개를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소개를 하다 보면 저는 미국도 사실은 못 가봤고요. 못 가본 국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의지를 하면서 이 시간에 방송을 좀 했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은 그런 국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좀 느낀 바라든지 이런 내용을 함께 좀 전해드리려고 스페인을 좀 골라봤어요. 되게 오래됐어요. 저도 이 대학교 때 이 유럽 여행, 뭐 배낭 여행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돌아다녔던 기억, 아주 옛날 옛적입니다. 그때 기억에 저는 유럽 국가들 중에서 스페인이 가장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뇌리에 박혀 있는 게 건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건물 보는 재미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국가가 스페인이었습니다. 여기에 사그리다 파밀리에라는 이 성당이고요. 이 성당은 바르셀로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하면은 구엘공원이라든지 이런 건축물이 굉장히 좀 도시를 걸어만 다녀도 정말 볼만한 게 많은데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만든 그런 성당이라고 해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높이도 높인데 그 디테일이 정말 물론 제가 가본 국가들이 한정적이기는 하지만은 아마 보신 분들은 대체로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것보다 크고 이것보다 더 막 멋진 디테일이 있는 그런 성당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성당인데 요즘 들어서 관련해서 보도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준공 중이고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대체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성당의 완공을 못 볼 거라고 해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스페인의 관광 수입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공사가 좀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공사가 중단이 돼도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스페인 하니까 지금 축구 얘기 한 번쯤 해주고 계시네요. 스페인 하면은 또 축구의 명가가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마드리드 가서 축구 한번 봐야 하는데 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축구도 사실 잘 몰라서 그런지 스페인 가서 축구 볼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페인이 축구를 잘한다라는 생각은 저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스페인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신 분들 내가 좀 아는 내용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에 좀 덧붙여 주시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스페인 하면은 생각나는 기업, 산업 뭐 어떤 게 있으세요? 스페인 하면 저는 뭔가 해가 길고 뜨겁고 그리고 점심시간에 자는 시간이 있다? 뭐 이런 게 가장 생각나고 하몽, 음식 문화, 놀이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 산업, 경제 규모 이런 거는 전혀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스페인에 증권거래소 있습니다. 스페인 증권거래소고요. 여기를 대표하는 지수가 아이벡스라고 읽습니다. 아이벡스가 대표적인 지수인데 스페인 증권거래소에서 활발하게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시간 볼게요. 유럽 지역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은 없고요.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차가 한 7시간 정도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거래 시간이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하게 상당히 좀 길다. 이런 부분도 특징입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인의 대표적인 이 지수, 아이벡스 지수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냈을까요? 보시면은 이 차트가 거의 1990년대부터 거의 한 30년짜리 차트 길게 좀 그려놨는데 보시면은 근래 들어서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면 물론이고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왔잖아요.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대체로 그렇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아직 멀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의 거의 반토막 수준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보니까 한 2007년 그때쯤에 최고치를 썼었는데 그때는 거의 15,000포인트 정도였죠. 지금은 10,000포인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차트 오른쪽으로 쭉 와보시면은 그때 코로나 때문에 휘청거렸던 거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수준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이 됐는데 그렇다고 뭐 월등히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스페인 경제 하면은 저는 또 떠오르는 게 픽스 혹시 기억나시나요? 픽스? 이렇게 해서 경제방송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유럽의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런 국가들 그리고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국가들로 뭐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래가지고 픽스 국가다. 뭐 유럽의 돼지들이다 막 이러면서 한창 비난도 쏟아졌고 그때 뭐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있었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경제가 좀 어려웠던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의 차트를 보면은 휘청휘청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기록하면서 현재 구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상 최고치는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고요. 보시면은 게시판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써주고 계시는데 스페인이 면세율이 높아서 쇼핑이 좋았던 기억이 나신다고 이런 얘기도 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블랙커피님께서는 소매치기가 심하지만 안 가면 후회합니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몬드님이 이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마드리드가 아니고요. 마드릿이라고 해야 된대요. 제가 정말 스페인어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국 사람이니까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그냥 읽고 있습니다. 보면은 저도 생각해보면 스페인에 갔다가 한번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었어요. 이렇게 일행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백팩을 메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제 가방을 손을 뻗고 있었대요. 근데 제 일행이 그 사람 손을 이렇게 딱 잡았더니 그럼 막 도망갈 것 같잖아요. 근데 도망을 안 가고 막 스페인어로 욕을 하듯이 하고 유유히 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여행할 때는 백팩을 잘 안 메요. 가볍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확실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런 경험이 좀 있었는데 다들 한 번씩은 그런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소매치기 이런 걸로도 유명하긴 합니다.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근데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스페인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스페인 하면 생각나는 기업, 어떤 기업 있으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웨덴은 이케아도 있었고요. 뭐 이런 H&M 이런 업체들도 있었고 네덜란드도 유명한 업체 있었고 뭐 네슬레 이런 각 국가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스페인은 어떠신가요? 저는 스페인 아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더라고요. 아 맞다 그거 있었어요. 제가
시가총액 탑5를 보면서 아는 기업이 저는 한 군데 있었습니다. 살짝 예고편을 해드리자면은 산탄데르라고 이 유럽에서 은행 뭐 신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할 때 산탄데르가 있었는데 이 산탄데르 은행이 스페인 계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행이 있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써주시는 분께서 애니타임님께서 자라 이렇게 써주셨는데 자라 스페인 브랜드 맞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저는 자라는 알고는 있었는데 한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 사실 제가 이쯤 얘기하면은 그 기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게시판에 이렇게 줄줄줄줄줄 나오거든요. 다들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스페인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좀 뭔가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탑5로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1번이 인디텍스라는 업체고요. 2번이 이베르드롤라, 3번이 산탄데르, 4위가 빌바오 비스키아 아르헨타리아 은행입니다. 은행자 뒤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5위가 셀넥스 텔레콤이라는 업체인데요. 이렇게 읽어봤는데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딱 3위에 있는 산탄데르 하나만 알았고요. 나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텔레콤이니까 통신사려니, 은행이니까 은행이려니 이렇게만 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특징만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리면은 1위 인디텍스는 글로벌 의류업체입니다. 도대체 옷을 팔아서 얼마나 남기길래 한 국가의 시가총액 1위일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뭔가 뭐 반도체, IT, 은행 아니면은 뭐 석유를 판다거나 아람코 이런 곳들이 각 국가의 시총 1위를 차지했는데 스페인은 의류업체가 시총 1위입니다. 그리고 이베르드롤라 같은 경우는 스페인의 한국전력, 이 전기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위, 4위는 역시나 그렇듯 은행 섹터는 어느 나라나 시가총액 탑5 안에 하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 기업 두 곳이 있습니다. 또 눈길을 끄는 게 이 빌바오 비스키아 아르헨타리아 은행 같은 경우는 뭔가 아르헨티나에 있는 은행 같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스페인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남미 지역에서는 일부 지역이 스페인어를 쓰죠. 스페인의 지배를 좀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도 꽤 많이 있다는 점, 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는 셀넥스 텔레콤, 우리로 따지면은 SK텔레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셀넥스 텔레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주목을 받습니다. 뭐 일부 포춘지라든지 아니면은 투자은행 쪽에서도 뭐 전 세계에서 유망한 기업 이런 거 할 때 셀렉스 텔레콤이 톱10에 들거나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현재 좀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유럽 여행 못 가고 있는 1인이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슬슬 뭐 괌이나 사이판 쪽으로 이제 노선이 뚫리고 또 여행 상품도 만들어지면은 유럽 그다음에 동남아까지 슬슬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라는 기대도 조금은 해봅니다. 마로니 입스님께서 오셨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공용어 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스페인어라고. 영어 아니었어요? 아, 그렇군요. 스페인어 남미에서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스페인어를 가장 많은 나라가 공용어로 쓰고 있군요. 이런 거 알려주세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좀 힌트를 주고 계세요. 기업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 인디텍스가 과연 어떤 회사일까 보겠습니다. 로고는 이렇게 그냥 심플합니다. 붉은색 배경에 인디텍스라고 써있는 로고를 쓰고요. 뭐 하는 업체인가 보니까 전 세계 대표 스파 의류 업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파, 이 패스트 패션이죠.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 의류업체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시가총액이 133조 원가량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 133조가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3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500조가 조금 안 되니까 삼성전자 3개 갖다 놓고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 인디텍스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좀 와 닿으실 거예요. 하이닉스보다 좀 더 큽니다.
그렇게 좀 큰 사이즈가 큰 의류업체인데 사실 우리나라 의류업체 하면은 F&F, 힐라홀딩스, 한섬, 뭐 한세실업 이런 업체들 생각하다가 인디텍스 생각하시면은 약간 이런 느낌도 많이 드실 거예요. 과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업체가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길래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슬슬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게시판에도 나왔던 자라입니다. 스페인 하면 자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라는 상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라를 가지고 있는 인디텍스가 확실히 스페인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이 자라 매장 정말 많죠. 뭐 없는 곳 없이 굉장히 많고요. 자라만 있을까요? 자라 이퀄 인디텍스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보유 브랜드 또 넘어가 볼게요. 자라보다는 살짝 좀 타겟 연령대가 위쪽이에요. 마시모뚜띠라고 뭔가 정장틱하면서 캐주얼틱하면서 조금은 포멀한 그런 의상을 많이 다루고 있는 마시모두띠, 이것도 같은 업체에서 나온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밖에도 이 인디텍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아요. 버슈커라든지 아니면 오이쇼 이런 브랜드들도 여성분들 혹은 패션에 조금이라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보유 브랜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보유 브랜드 화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프랑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프랑스의 그 루이비통 그룹에서 정말 많은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게다가 인수합병을 막 하나 둘씩 해나갔는데 그 업체랑 가끔 비교가 많이 됩니다. 유럽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루이비통 그룹은 인수합병을 해나간다면은 이 인디텍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브랜드 개수는 한 10개 안팎,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영업이익률도 높고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뭐 구찌 그룹이나 루이비통 그룹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아예 타겟이 달라요. 이쪽은 사실 명품은 아니잖아요. 빨리빨리 바뀌는 패스트 패션이어가지고 타겟하는 시장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 인디텍스만의 아이덴티티가 살아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디텍스 얘기할 때 이 한 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창업자인 아만시오 오르테가라는 사람인데요. 옷을 팔아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남자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2016년도에요. 우리가 세계 1위의 부자 하면은 뭐 아마존의 CEO, 뭐 아니면은 뭐 빌 게이츠, 이런 미국 쪽의 부호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워런 버핏, 이런 부자들을 생각하는데 2016년에는 이 아만시오 오르테가가 세계 1위의 부자였답니다. 그때는 그 누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1위였는데 그때 막 스파 브랜드가 크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슬슬 이제 다른 미국의 기업들이 치고 오르면서 작년에는 11위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어록을 보면은 유행은 만들어내지 않고 유행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선도하는 명품 브랜드가 아닌 패스트 패션을 하는지 그의 의류 철학이 좀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인데요. 실적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자라의 매출하고요,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보시면은 옷가게 이런 차트 보셨어요? 옷가게라고 하면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 같지만 이 섬유산업은 보통은 우리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성장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트를 누가 성장산업이 아니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안정적인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럼 차트 볼게요. 인디텍스의 주가입니다. 31유로 정도 해요. 현재 구간대.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온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 거의 한 5년 정도는 횡보세여가지고 크게 이렇게 직전 고점을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스페인에 대해서 살짝 들여다봤어요. 여러분들 게시판에서도 스페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로 좀 가득가득한데 은근히 스페인 직접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신한하고 삼성, 미래에셋대우, KB증권이 이렇게 직접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권사마다 온라인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한지 오프라인으로 가셔야지만 투자가 가능한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거래는 가능한, 직접 거래 가능한 증권사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인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제가 ETF나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페인은 또 기업의 주식이 사고 싶다,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충분히 좀 통로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세계 주식 일주의 국가인 스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스페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 사실 그 식민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영토가 옛날에 이만했다, 과거의 영광을 긍정적으로 되새기는 국가들도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보면은 약간은 또 속상한 역사일 수도 있어서 이런 얘기들을 자유롭게 나눠주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아몬드님께서 자세한 얘기 좀 많이들 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블랙커피님, 테리님 많이들 또 얘기를 나눠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세계 주식 일주에서 나눴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장 다소 좀 밋밋하지만은 오후에는 여러분들 종목군들이 좀 헐헐 날아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남은 시간 성우 투자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안녕!